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과 성희롱 의혹 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원자력 교육의 이념 편향성과 장애인 교원에 대한 부족한 지원 문제 등도 지적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세 개 교육청이 함께 감사를 받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전북교육청에 집중됐습니다.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책임론까지 대두됐습니다. 장기간 이루어진 교사 성추행을 교육청이 미리 밝혀내지 못한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유기예요. 예?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교사의 성폭행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의 성폭행이에요. 폭력이에요. 인정해요? 성희롱 의혹을 받다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교사의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청의 예단이 빚어낸 결과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을 무리하게 조사하다 일어난 참극이라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학생 인권 센터에서 선생님을 자살로 몬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장애인 교원의 수가 적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근로 지원인 5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발행한 원자력 관련 교재가 이념 편향성을 띠고 있다며 즉각 회수와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차별이 거론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를 겪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전남은 44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전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금까지 지원한 어업 피해 보상금입니다. 영광군은 420억 원이지만 고창군은 1283억 원으로 3배가량 많습니다. 한수원의 자체 판단에서도 고창 군민들이 더 많은 어족자원 피해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지방세 개념으로 내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전혀 다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전남 영광군에 442억 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냈지만 고창군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의 경우 행정구역상 원전 소재지에만 내기 때문에 한빛원전이 납부하는 모든 지방세가 전남 영광군에만 귀속되는 겁니다. 2012년 이후 영광군에 돌아간 이 지방세는 무려 1,535억 원이지만 고창군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고창은 그 피해가 더 많습니다. 고창은 전북에 속해 있는데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세금은 다 지금 전남, 경북, 부산에만 지급하고 계시죠? 네. 소관부처의 원안위하고 협의해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주변 피해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고창 군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차별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최근 신고리 원전 재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도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요. 전남과 고창 등 원전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남 한빛원전은 고준위 핵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이면 저장 공간이 가득 차는데 전국의 다른 원전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는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정하고 영구 처분 시설 확정 전까지 기존 원전 부지에 단기 저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석 달 전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기본 계획을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공론화 과정은 거쳤지만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계획은 단기 시설을 짓는 과정에도 가장 중요한 주민동의 절차를 빼놓았습니다. 원전 지역에 의견 수렴이 잘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좀 이유가 돼요. 원전 지역 의견들을 다시 한번 거치겠다라는 입장이죠. 공론화를 통해 주민 동의 등이 포함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급성을 이유로 단기 시설이 결국에는 영구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론화에 대한 원전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입니다. 전면 백지화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또 국민들의 충분한 공론들을 같이 하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또 고창은 물론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공론화 과정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나 시군에서 지원하는 농업 보조금은 관리가 허술해서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5년간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했더니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원예시설 개선 사업을 하면서 농업보조금 7억 6천만 원을 가로챈 농민과 시설업자 등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원예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더 받아낸 농민과 시설업자 등 8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100원짜리가 홀름을 70원만 하자, 이제 80원만 하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전북의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58억 원, 전국 시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비 부풀리기와 정산 서류 조작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이처럼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이 된 건 무엇보다 보조금은 쌈짓돈이라는 농민들의 그릇된 인식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나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가 더해지면서 보조금을 가로채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다 나간 거는 이상한 점을 발견 못했으니까 나간 걸로. 신청해서 정산까지 통합 등재하여 관리하는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 점검이나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없애기 위해 집행과 정산 과정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걸어서 건너려던 여성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던 버스에 치여 결국 숨졌습니다. 지하 통로가 있었지만 무리하게 차로를 가로지르다 변을 당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분리대를 넘어 톨게이트를 가로지르는 한 여성. 한 차례 멈칫하다가 차로로 뛰어들자 고속버스가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저는 하이패스 차로 진행하고 있었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리고 갑자기 거기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도 못했고. 여성은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가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통행권을 받기 위해 톨게이트를 건너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다니지 않아야 된다. 또 운전자 분명히 지하 통로도 있을 것이고. 곳곳에 무단횡단 절대 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톨게이트를 가로질러 건너야 할 때는 이처럼 지하 통로를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무시하는 차량이 태만이라 하이패스 차로 위를 걷는 건 특히 위험합니다. 한 2, 3년 전인가? 그 택시 기사가 또 어떻게 어디 계산 오고는 또 하이패스 차로 무단횡단하다. 저렇게 꼭 30km 지켜야 되는데 30km 하면 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30km 지킨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경찰은 버스를 몬 기사가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지켰는지를 따져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하는 오는 26일 제40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가 열립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승마체험 교실이 문을 엽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제40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가 오는 26일 지리산 뱀사골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천년송 소원빌기, 구절초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산내면 농특산품 판매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20명을 위한 승마체험 교실이 오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순창군 승마장에서 열립니다. 순창군은 아이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말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건강한 신체 발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승마 체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한 2017 군산시 여성 한마음 대회가 어제 월명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14개 여성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군산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운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완주군이 신규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읍면 이장회에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달 내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축산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 김제시가 해당 농장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신평천에 흘러든 가축 분뇨가 인근 돼지 농장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농장주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또 이달 말까지 수로에 쌓인 돼지 분뇨를 치우고 향후 가축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전공의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전북대 병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서 1년차 전공의를 상대로 벌어진 폭행 사건을 확인하고 앞으로 2년간 해당 과 전공의 모집 중단과 지원금 중단, 기관 경고와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전공의 특별법 시행 후 첫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 전주평화사회복지관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주택관리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참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한 민원을 최대한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조사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온 정읍 신태인의 호남선 지하차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읍시와 함께 184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신태인읍 호남선 지하차도를 왕복 2차로로 확장하고 연결 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28년 전 만든 신태인 지하차도는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으며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확장 공사가 확정됐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관광 편의를 위해 관광경찰이 운영됩니다. 전주시와 전주 안산경찰서는 어제 한옥마을에서 관광경찰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관광경찰대는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광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0도 등 18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